볼게요. 자, 박두진의 별, 금강산시 3, 그리고 신경님의 길, 그리고 백석의 편지, 이렇게 볼 건데요.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요, 가에서의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는 금강산에서 자연과 뭐 내면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고요. 됐죠? 그리고 그 외적 모습만 보는 것뿐만 아니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해요. 그냥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자연과 내면을 쫙 연결시킬 거다. 그리고 나는요, 화자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네. 그래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길은 사실 내면의 길인데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안쪽을 대비해가지고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냅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에도 집중해야 돼? 밖과 안의 대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가는 뭐였죠? 가는 금강산의 자연과 내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잘 해줄 거다. 봅시다. 보기 하나 더 있어요? 다 있나요? 다? 다 보기? 그럼 다 보기 좀 이따 봅시다. 미리 할게요. 자,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을 왔어요. 자, 머릿속으로 잘 그려봐. 첩첩한 산길을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산은 무슨 산? 금강산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산길에 왔습니다. 인기척도 끊겼어. 새도 짐승도 없어. 그 한낮의 그 환한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 없죠? 됐어요? 그러면은 점점 이 자연의 모습, 그리고 나는 생각이 잠겼다. 빌드업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생각과 이 산길과 얘네 둘이 이제 연결이 될 거다. 밑에서부터. 하얀 꽃이 쫙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면서,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앙상한 그 백화들의 사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면서 물소리에 흰돌돼서 씻기면서, 그러면서 뭔가 바람이나 물소리 이런 걸로 몸이 뭔가 씻기는 것 같죠. 그러면 나는 총총총 외로움도 잊으면서 와요. 점점 이제 연결되고 있지, 자연과. 살다가 오래와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 바람이랑 눈에 깎여가지고 날선 봉우리, 훌훌훌 창천에 탁 펼쳐진 하늘에 흰 구름 날리며 서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번엔 그리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 금강산 자연의 이미지. 쏴 한종일 내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아는 바람소리. 9월 고운 낙엽은 날려요. 이제 계절이 9월이야. 이때는. 됐어요? 계절도 나오죠? 이 계절에 고운 낙엽은 날려서 푸른 담 위에 호루르르 낙화같이 치고, 계속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얘 심리적인 것도, 외로움도 있는다던가 생각에 잠긴다던가 이런 것도 놓치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개운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됐습니까? 그러다가 자, 어젯밤에 잠자던 동해 안에 갑자기 이제 조금 더 자신의 얘기로 바뀌죠. 어젯밤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회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는 얘가 보고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어젯밤에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쫙 펼쳐진 허다한 바다의 별을 봤대. 그러면은 이 바다의 별이라는 거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등불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바다에 뭐 물고기 잡는 배도 될 수 있고요. 됐어요? 이제 나의 오늘 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이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은 쓸리면서 다시 꽃과 같이 쫙 펼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잠자던 이 별들도 봤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밤에도 이 산장에도 얼어붙는 이 바람 속, 그럼 이 바람이라는 거는 얘가 심리적으로 추운 걸 수도 있겠죠.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은 쓸리면서 꽃처럼 쫙 내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생각에 잠겼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추운 바람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는 형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내용 자체가 어떻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 무엇 때문에 슬프다, 이런 것들이 이 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이 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왜 금강산에 갔고, 이런 배경이 출전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조금 이거를 디테일하게 형상화하기가 편하겠지만, 자, 보기에서도 어때요? 그냥 내면과 자연이 이어진다 정도죠. 에이? 그러니까 문제도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뭐였죠? 자, 길인데 내면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가요. 그래서 밖과 안도 잘 대비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길을 만들 줄 알아요. 스스로 만든 줄 알아요. 근데 길은 사람들의 뜻을 쫓아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예요. 자기들이 길을 만드는 줄 안다는 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요? 길은 사람들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왜요? 길 따라가다 보면은 벼랑 앞에서 떨어뜨리는가 하면은 뭐예요? 큰 물의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막 물 때문에 그 길이 끊기기도 하고. 됐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가지고 온갖 사람 사리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는 몰라요. 다시, 자, 사람들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줄 알죠. 하지만 길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길에 대한 팩트는 뭐예요? 낭패시키기도 하고요. 길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래요? 자, 사람이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됐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길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끊어놓기도 하고 낭패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다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길이라는 것도 잘못됐고요, 세상 사는 이치를 길이 가르쳐 주는 거다,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이게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데려간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첫 번째, 사람이 길을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낭패도 겪고 하지만 그것도 앞서간 사람들이 너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그리고 뭐가 있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쳐줘. 그러면 세상 사는 이치가 내면으로 가는 길은 아니죠. 바깥으로 보는 길이지. 세상 사는 이치는 바깥으로 보는 길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팩트는 뭐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실제로는 길이 어떻게? 밖에서 안으로. 이게 사실 맞는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가지고 향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땀 식히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왜? 아는 사람한테만 길을 고분고분해져요.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통제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내면을 생각하게 해준다.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길의 의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착각은 갖다 치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이번엔 다 보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27번 봅시다.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입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써요. 다. 당신에게 쓰는 편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개인적 경험이 나오고요, 공동체적 경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 그래서 슬픔과 즐거움이라면 양면성. 말 너무 많아. 그쵸? 봐, 두 가지라는 거야. 개인, 공동체, 이 두 가지적 개념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슬픔을 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향의 풍속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선화도 있어요. 그리고 고향 풍속도 있어요. 근데 양면성이래요. 뭐와 뭐의 양면성? 긍정과 부정. 그런데 수선화가 부정, 고향 풍속이 긍정. 적인 일탈이라고 하면요. 얘네 두 개를 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데 지금 뭐가 조금 부실하냐면 뭐가 개인이고 뭐가 공동체인데 이씨. 근데 생각해보면 뭐가 공동체일 가능성이 크겠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이따 정정합시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추측만 해보자는 거예요. 봅시다. 길어.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이 지금 뭘 보냈어요? 수선화를 보냈네요. 땡큐. 보니까 냄새도 좋고요.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요.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르고요. 나는 이제 이 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 이 노란 슬픔이 바로 일단 둡시다.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쪽 바닷가. 근데 보세요. 이 수선화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남쪽 바닷가 어떤 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선화를 보고 갑자기 슬픈 생각이 떠올라. 노란 슬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대.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대. 이 인물에 대한 과거 회상을 하겠네요.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했대. 이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노란 슬픔 마이너스. 됐죠? 자, 어느 해 6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를 알았고요. 아름다운 것에 걔를 비교해봤대요.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헤어라비에도 이것저것 했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그게 뭘 닮았는지를 골라낼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다가 총명한 내 친구 하나를 그를 비교해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선 이렇게 연결해도 문제 없겠네요. 됐죠? 아까 설마 지우진 않았지? 열심히 지웠어? 미안하네. 하여튼 근데 이 수선이 어떻게 된대요? 시들어갑니다. 그는 20을 넘기지 못하고 병을 얻었어요. 그런 슬픈 썰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런 이제 슬픈 썰 끝.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 헝겊이나 얻어다가 얼룩덜룩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끝났고 근데 별로 안 늦었는데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 쉬운데? 이해 가요 얘들아?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지금 얘랑 편지를 쓰다가 근데 수선화 보니까 그때 그거 생각나 하고 얘기 풀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보름? 갑자기 이거 생각나. 이 남은 밤? 육보름 밤? 오케이 육보름 밤 얘기한다. 자, 육보름에서 재밌었던 썰 푼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편지 쓰다가 즉흥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요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옷간에도 마둔간에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저기도 그냥 복을 맞이하는 밤이야. 좋은 밤이네요. 그럴 때는 복덩이도 막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밤이야. 오케이. 닭이 수잠을 자고요. 개가 밥물을 먹고 도야지깃을 들썩이는 밤이야. 신나는 밤이야. 섹시 처녀들은요 새 옷을 입고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찰박찰박 물 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 작갈작갈 하는 밤이야. 이런 즐거운 밤이야. 그런 밤이야. 끝. 에라이 이거 왜냐면은 좀 양심이 찔리긴 하거든. 좀 하나하나 읽어주고 싶은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니들이 읽어봐라. 이런 밤이야. 정리해볼게. 너무 짧게 해가지고 더 정리해볼게요. 양심이 찔리니까. 편지를 쓰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수선화를 보니까 기억이 나요. 일찍 죽었어요. 밤이 남았네요. 육보름 얘기 좀 해볼까요? 섹시 처녀들이 새 옷 입고 시끌시끌하는 밤이에요. 그런 밤이에요. 끝.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